요즘 중동 방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동의 무기 시장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러시아 무기가 주도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중동 주요 국가들의 방산 관계자 회의와 군사 전시회, 그리고 비공개 실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산 무기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라크에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인 천궁 계열 미사일이 실전 상황에서 언급되며 국제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산 방공 무기가 중동 분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충돌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예멘 내전은 완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중동 전체가 상시적인 군사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걸프 국가들은 더 이상 방공과 기동 전력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방공망과 지상 전력 강화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와 공급 불안, 그리고 비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타이곤 장갑차, 그리고 청홍2 방공 시스템까지. 이 무기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장비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 체계를 두고 종합 패키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규 연구소장은 중동 방산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동 걸프 국가들은 분쟁과 전쟁 상황이 가중되면서 방위 산업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어느 국가와도 중동에서 정적 관계가 없는 나라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방산 계약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선택할 때 가장 경계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특정 국가의 무기를 도입하는 순간 그 국가의 외교 노선과 군사 전략에 자연스럽게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의 정치적 요구와 제약이 뒤따르고 유럽산 무기 역시 유럽연합의 외교 기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뚜렷한 적대 관계를 맺은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은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급 안정성과 전력화 속도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빠른 납기와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 배치 경험을 쌓았고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40도에서 50도를 넘나드는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점은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사막 환경을 가정한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신뢰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검증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하고 기술자를 양성하며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선규 연구소장은 중동 국가들이 장비 자체보다도 운영 노하우와 방산 기술 운영 경험, 그리고 R&D 역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방산 산업을 성장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제부터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왜 전략적 매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위험과 그림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더 깊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래부터는 설명사과 안내 문구 없이 바로 대본만 이어서 드리겠. 중동 걸프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무기 구매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반복되는 이 지역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방산 시스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우선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하거나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분쟁이 격화될수록 공급 안정성은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이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되지만 무기는 필요할 때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틈새에서 한국 방산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중립성이 높고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중동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며 실전 배치 경험을 쌓아왔고 납기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스펙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실제로 도착하는 무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전력화 속도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계약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장비 설계 단계부터 대량 생산과 유지 보수를 고려한 구조 덕분입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방공망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속도는 결정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타이곤 장갑차와 천궁2 방공 시스템 역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곤 장갑차는 사막 지형에서의 기동성과 유지 보수 편의성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고온과 모래, 먼지가 일상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동 국가들의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천궁2 방공 시스템은 더욱 민감한 평가 대상입니다. 장거리 탐지 능력과 정밀 요격 능력, 그리고 다층 방공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동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방공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는 환경에서 천궁2의 운용 개념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동 방산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구매를 넘어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이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가능성입니다. 이들은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소비자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국 내 방산 산업을 키우고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방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선규 연구소장은 이 흐름을 매우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단순히 장비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과 방산 기술 운영, 그리고 기술자 양성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경험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방산 산업을 구축했고 해외 기술 도입에서 시작해
자체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을 모두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중동 국가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기술 이전에 매우 보수적인 반면 한국은 일정 범위 내에서의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점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 장비들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현지 생산 또는 부분 조립 방식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단순 구매를 넘어 자국 산업과 연계한 장기적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중동의 분쟁 구도 한가운데에 놓일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웅-리 방공 시스템이 친이란 성향 국가인 이라크에 수출될 경우 향후 중동 분쟁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전쟁 상황에서 한국산 청웅-2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무기 성능 논란을 넘어 국제 정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한국은 한때 중국에 조선 기술과 인력을 이전했고 이후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서해에서의 군사적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이 강조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웅-2 방공 시스템과 해성 대함미사일의 수출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해성 미사일이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 수출될 경우 이스라엘 해군 전력과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국의 전략적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사는 기술적 성공과 외교적 리스크라는 두 갈래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매우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술적 경쟁력과 신뢰성은 분명하지만 중동 수출은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라 국제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수출 결정 단계에서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수출국의 외교 성향과 군사적 파급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동은 하나의 계약이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는 지역입니다. 선규 연구소장은 이를 도미노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국가에서 수출이 성공하면 주변 국가들이 동일한 장비에 관심을 보이며 연쇄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입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집니다. 극한 사막 환경에서 성능이 검증된 장비라는 평가가 나오면 공식 홍보 없이도 주변 국가군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산 장비가 최근 중동 방산 전시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대를 경계합니다. 중동 방산 시장이 모두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역시 이미 깊이 뿌리 내린 방산 공급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들 사이에서 점진적인 확장을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전략적 틈새 시장입니다. 모든 무기를 다 공급하려 하기보다는 중동 국가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방공 시스템, 자주포, 기동 장갑차와 같은 분야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틈새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이미 검증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경우 한국산 무기가 실제 전투 장면에 등장할 가능성은 점점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외교적 파장은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과로 덮을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외교 전략과 안보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어디까지 수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수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동 방산 시장은 단기 수익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한번 수출된 무기는 되돌릴 수 없고 그 무기가 사용되는 순간의 정치적 의미는 한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성비와 성능, 공급 안정성, 기술 협력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결합된 종합 패키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합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중동 걸프 국가들은 지금 방위 산업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후보로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통령의 중동 방문과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경우 대규모 방산 계약뿐 아니라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동시에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과거 중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단기 성과에 집중한 기술 이전은 장기적으로 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동 방산 수출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한국의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 그리고 협력 가능성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타이곤 장갑차, 천궁2 방공 시스템은 각각의 성능만 놓고 보아도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진짜 주목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운영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출 사례가 연쇄적으로 이어질수록 외교적 책임과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중동이라는 복잡한 지역에서 기술적 성과와 외교적 균형을 동시에 유지하는 일은 앞으로 한국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 방산 시장을 둘러싼 이 변화는 단순히 무기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와 안보, 그리고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